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구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박람수의 소등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소등이라는 건요, 이제 불을 끈다, 등불을 끈다라는 뜻이고요. 같은 말은 멸등이라고 있죠. 반대말은 점등, 이러한 단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과연 불을 끈다는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현실에서의 소등하는 이유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나는 불을 끈다. 시적 화자가 등장을 했죠. 불을 끄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꿈을 꾸기 위한 그 행동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시간을 위해 이렇게 이제 목적이 드러났죠. 불을 끄는 목적, 즉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명력 있는 세계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꿈을 꾸면서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불을 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을 끈다라는 이제 식구가 이렇게 반복이 됐다라고 이제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일단 반복되는 걸 모두 찾은 거거든요. 식구의 반복이 돼 있고요. 요 목적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 그 부사어죠. 부사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라는 요 부분이 과연 그 바뀌는지 요 부분이 바뀌는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자 메마른 껍질은 이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역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상황이죠. 현실의 울타리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명도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가뭄의 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울타리 그다음에 가뭄의 뜰은 서로 대응되는 식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메마른 현실에서 이제 꿈을 꾸기 위한 소등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척박한 현실에서 이제 꿈을 꾸기 위해서 이제 소등을 합니다. 그래서 불모의 뜰 그죠? 불모라는 것은 이제 결여되고 부족한 결핍의 공간인데요. 그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불모지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뿌리도 타는 목마름. 그러니까 뿌리도 이제 목이 말라 지금 간절한 이제 목마름을 지금 보이고 있죠. 비틀어진 가지에 가지도 지금 말라 비틀어졌고요. 나뭇잎도 말라 비틀어졌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불모의 뜨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보스라진다는 것은 이제 부스러진다는 건데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소멸과 상실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불을 끈다. 역시 그 19의 반복이 나왔죠. 나는 불을 끈다. 이렇게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요, 변조된 19의 반복이라는 것은 꿈꾸는 시간을 위해인데 여기서는 위하여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변조된 19의 반복이다. 이렇게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지, 아니면 유사하게 반복되는지, 이러한 것을 관찰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적 반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가시면요. 꿈속에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부분에서는 꿈속에서의 희망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그죠? 불을 끈 시간의 끝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가뭄의 마른 현실의 시체, 그러니까 이제 시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척박한 현실을 지금 비유하는 그러한 은유법을 쓴 겁니다. 꽃이 달린다. 그렇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이제 꽃이 달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란한 화제를 위해, 그렇죠? 찬란한 화제를 위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찬란한 화제는 이제 긍정적인 식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처럼 막 치솟는 아름다운 불길을 제시한 거고요. 결국은 생명력 있는 세계를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핀다는 것은 이제 불을 붙이는 그 불길은 거인처럼, 그죠? 거인이라는 것은 거대한 불길, 즉 찬란한 화재랑 뭐 거인이나 같은 맥락상 대응되는 이미지입니다. 치솟아, 그죠? 이제 하강이 아니라 이제 상승적 이미지로 지금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꿈속을 막 밝힌다, 즉 어둠을 밝힌다라는 걸 볼 때 명암의 대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부분에서 가시면요. 희망찬 모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원의 그슬린, 그 아득하고 멀리 있는 그 그슬린, 불에 탔다는 얘기죠. 검은 그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면서 잿더미를 지금 연상케 하죠. 검은 잿더미 위에 푸른, 그죠? 검은색과 이제 푸른색이 나옴으로 인해서 색채 대비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다의 모습이죠. 아주 파란 바다가 번져간다는 거죠. 번져간다는 것은 퍼져나가고 점점 확산하면서 생성의 이미지죠. 생성.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해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지금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떤 그 희망이
확산되는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싱그러운 냄새다. 냄새는 이제 후각적 이미지죠. 그렇죠? 시각적, 후각적 뭐 이런 걸로 볼 때 다양한 감각이 제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의 뜰. 자, 3월의 뜰은 이제 3월은 이제 생명력이 움트는 그러한 계절이죠. 그런 걸로 봐서 생명력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3월의 뜰을 만드는, 그렇죠? 3월의 사상이다. 3월의 사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3월의 뜰과 3월의 사상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그 위하여 간다는 걸 볼 때 지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든가 생명력인 세계에 대한 지향, 이런 걸 위하여 희망찬 모습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뿌리가 이제 물을 흡수하는 장면이죠.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인데요. 불을 켜기 위한 소등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적시는 가는 물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자, 여보세요. 여기랑 여기는 같지만 여기가 또 변조됐죠. 그래서 변조된 식구의 반복이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이 위에도 위하여랑 또 다르니까 변조된 식구의 반복이다라고 다시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자, 가는 물줄기는 그 미약하고 연약한 이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느 샘에 뿌리를 박고, 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이제 물줄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한자로는 이제 원천이다, 뭐 근원이다, 수원이다, 뭐 이런 말로 씁니다. 질적은 이제 질척이죠. 이러한 단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음성 상징어고요. 이제 시적 자유,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구체성을 띤, 그죠? 생동감, 현재성, 구체성, 뭐 이러한 음성 상징어의 효과를 좀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시고 있다 라면서 땅을 갖다가 축이고 있는, 그죠? 촉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목을 적시는 마른 뿌리입니다. 마른 뿌리. 마른 뿌리는, 자, 척박한 생명의 근원이 이제 마른 뿌리인데,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박는다. 자, 주둥이를 박는다는 것은 생명력을 얻으려는 몸부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른 뿌리는 주둥이를 박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으려는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 지금 화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마른 뿌리가 목을 축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법으로 화류법이 될 수 있고요. 동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또 촉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19의 반복이 지금 7번째 나온 거고요.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그죠? A, B, C, D, E. 이렇게 해서 5개의 변조된 19의 반복이 요 부사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통사적 반복이 지금 된 거고요. 생명력 있는 세계가 오는 시간을 위해 불을 끄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제시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주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감각의 대비, 또 감각적이면서 의지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 탈출 해가지고 OX 이제 각 작품마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만 19문제를 소등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요. 문제까지 이제 전부 풀어보셔야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그 문제에서는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땅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죠. 어디에서 나왔죠? 질적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시인, 요 분이십니다. 박남수 시인. 자, 시인을 알아보시면요, 이 박남수 시인은 뭐 우리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돼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종소리, 그죠? 가장 유명한 시죠. 자유의 확산 그 기세, 그죠? 새도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새의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생명의 소중함과 어떤 자연의 순수함 이런 걸 주로 쓰시는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울, 성찰이죠. 성찰. 종달새 역시 생동감. 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이미지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걸로 보는데 이 아침 이미지가 또 유명하죠.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의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나는 그런 감각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요 시들은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부분인데 전쟁의 폭력성, 미래에 대한 희망. 여기서도 이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채송화 꽃씨를 이제 방공에서 받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채송화 꽃씨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채송화 꽃씨의 의미,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셔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예, 채송화 꽃씨 과연 요것이 어떠한 의미의 시인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그 부분이 나오고요. 노염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에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도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이 장면 전쟁이지만 의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화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아침 이미지가 또 워낙 중요해서 하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빛나는 태양 또 활기찬 여러 물상들, 예, 사물들의 모습을 제시했고요. 예, 노동의 시간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즐거운 지상의 잔치다라고 하면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뭐 워낙 유명한 예, 문장입니다. 여기서 예, 경이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예,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청각화가 이제 예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 예, 공감각을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아침이면 예, 세상이 신비롭게 예,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시들을 지금 제시한 거니까요. 예, 같이 공부하시면 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